엄마, 이 돈 누가 보낸 거예요? 20년 동안 2억이 넘는 돈이에요. 누구예요? 도대체 뭔데요? 엄마의 대답을 들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통장에서 시작됩니다. 2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단 한 달도 빠짐없이 2억 4천만 원입니다. 입금자 표시가 익명이었습니다. 은행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추적도 불가능했습니다. 자식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가족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보낸 걸까요? 그리고 6개월간의 추적 끝에 그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날 온 가족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 통장 관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님 통장을 대신 관리해 드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 부모님 통장에 매달 정체불명의 돈이 입금되고 있다면 그것도 20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그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둘째 딸 수진이가 통장을 들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박영희 여사, 올해 78. 요즘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자식들이 돌아가며 모시고 있었습니다. 뭐가? 이 입금 내역이요. 매달 1일마다 100만 원씩 들어오는데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수지는 통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2024년 1월 1일 입금 100만 원 익명, 2023년 12월 1일 입금 100만 원 익명, 2023년 11월 1일 입금 100만 원 익명.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어머, 이거 20년 전부터네?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뭔데 그래? 오빠, 이것 좀 봐. 엄마 통장에 매달 100만 원씩 들어오고 있어. 20년 동안. 뭐? 20년? 민수는 통장을 빼앗듯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쭉 훑어봤습니다.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정확히 240개월, 단 한 달도 빠짐없이 매달 1일 100만 원. 이게 도대체? 셋째 아들 재훈도 합류했습니다. 왜들 그래? 재훈아, 너 엄마한테 매달 돈 보내고 있었어? 무슨 소리야? 나 그럴 여유 없어. 애들 학원비에 허덕이는데. 그럼 오빠가 보낸 거야? 민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도 아니야. 사업하느라 정신없어서 엄마한테 용돈도 제대로 못 드리는 형편인데. 세 남매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보낸 거지? 그들은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박영희는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글쎄, 누가 보냈을까? 엄마, 생각 좀 해봐요. 20년이나 됐으면 기억나야죠?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완전 미스터리네. 20년 동안 2억 4천만 원이야.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민수가 턱을 개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입금자 정보 알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정보라서 안 알려줄걸? 그래도 해봐야지. 다음 날 민수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입금자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역시나 은행은 단호했습니다. 제 어머니 통장이에요. 저 보호자고요. 그래도 안 됩니다. 입금자분이 익명으로 하신 거니까요. 그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오시면 모를까요? 하지만 입금자분이 익명을 원하셨으니
민수는 허탈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세 남매가 모였습니다. 은행에서는 못 알아낸다네. 그럼 어떡해? 엄마한테 물어봐도 기억 못 하시고. 세 사람은 답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막내 재훈이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중 누가 몰래 보내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니, 있잖아. 엄마한테 효도하는 척하려고 몰래 보내는 거. 수진이 발끈했습니다. 너 나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냥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지. 나는 아니야. 나 그럴 여유 없어. 민수도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도 아니고. 근데 정말 궁금하긴 하네. 도대체 누가 20년 동안 그날 밤 세 남매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보낸 거지? 며칠 후 수진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생각해봤는데 뭐를? 그 돈 말이야. 혹시 엄마가 어디 투자라도 하신 거 아닐까? 투자? 응. 20년 전에 어디 목돈 넣어놓고 그게 매달 배당금처럼 나오는 거.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엄마가 그런 거 하실 분은 아닌데. 모르지. 엄마도 젊었을 때는 똑똑하셨잖아. 그럼 엄마한테 다시 물어봐야겠네. 수진은 다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20년 전에 어디 투자하신 거 없어요? 아니면 계약 같은 거? 박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투자?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럼 적금, 보험. 글쎄, 역시 기억이 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쉬며 형제들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오빠들, 우리 엄마 옛날 서류 같은 거 뒤져봐야 할 것 같아. 서류. 응. 혹시 계약서나 영수증 같은 거 있을지도 몰라. 세 남매는 어머니 집에 모여 오래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통장들, 영수증들, 계약서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매달 100만 원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재훈이 말했습니다. 형, 누나, 솔직히 말해봐. 정말 둘 중 아무도 안 보낸 거 맞아? 야, 또 그 소리야? 아니, 진짜 이상하잖아. 20년 동안 누가 엄마한테 돈을 보낸다는 게. 수진이 화를 냈습니다. 나는 진짜 아니라고. 너나 솔직히 말해봐. 나도 아니야! 민수가 중재했습니다. 얘들아, 싸우지 마. 우리 중 누가 보냈으면 숨길 이유가 없잖아. 좋은 일인데. 그러게 말이야. 그럼 대체 누가? 세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미스터리야. 도대체 누가 우리 엄마한테, 혹시 당신 아버지 친구분이나 그런 분 아닐까?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근데 이 입금은 20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그럼 혹시 당신 어머니가 누군가를 도와주신 적이 있나? 도와줬다? 응. 옛날에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거나. 그래서 그분이 보답하시는 거. 민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평범한 주부셨어. 특별히 그런 일이. 하지만 뭔가 걸렸습니다. 평범한 주부? 정말 그랬을까? 민수는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사실 잘 몰랐습니다. 결혼하기 전 젊었을 때의 어머니. 그때는 무얼 하며 사셨을까? 다음 날 민수는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젊었을 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젊었을 때? 네. 결혼하기 전에는 뭐 하셨어요?
박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지. 구체적으로는요, 시골에서 살다가 25에 서울 올라왔어. 공장에서 일했지. 공장이요? 응, 의류공장. 거기서 3년쯤 일하다가 너희 아버지 만났어. 그게 다예요? 박영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지만 말하기 꺼려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민수야. 네. 엄마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하나 있어. 민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데요? 엄마는 사실 그때 수진이 문을 벙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빠, 나 뭔가 찾았어. 뭘? 수진은 오래된 사진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옛날 사진인데 여기 좀 봐. 사진 속에는 젊은 박영희와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 아기 누구예요? 박영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엄마, 이 아기 누구예요? 우리 중 누구예요? 민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8년 3월. 민수가 태어난 건 1980년이었습니다. 엄마, 이 아기는 우리가 아니네요. 이거 누구예요? 박영희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엄마 첫째 딸이야. 뭐라고요? 수진과 민수는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엄마한테 딸이 또 있었어요? 응. 박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희한테 말 못했어. 어떻게 된 거예요? 박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23세 아이를 낳았어. 결혼도 안 하고. 그때는 미혼모가 살기 힘든 시절이었어. 아이 아버지는 책임 안 지고 도망갔고 나는 혼자였지. 민수와 수지는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서울 올라왔어. 공장에서 일하면서 키웠지. 그런데 박영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공장 일이 너무 힘들었어. 밤낮 없이 일해도 돈은 모자라고 아이는 아프고 나는 박영희가 흐느꼈습니다. 나는 결국 아이를 보냈어. 입양이요? 고아원에 맡겼어. 그리고 도망쳤어.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그 아이 이름이 뭐였어요? 지혜, 박지혜. 그 후로는요? 찾아보지 않으셨어요? 박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찾았어. 아니, 찾을 용기가 없었어. 나는 나쁜 엄마야. 수진이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민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돈, 혹시? 민수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고아원 기록, 입양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생 박지혜. 기록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자료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고아원에 연락하고 입양기관에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드디어 단서를 찾았습니다. 1978년 3월생 박지혜, 1979년 입양됨. 입양 가족 성씨 김. 민수는 손을 떨었습니다. 찾았다.
하지만 입양 가족의 정보는 개인정보라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은행 입금 기록. 그는 다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제발 입금자 정보를 알려주세요. 이건 저희 가족 문제예요. 은행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안 됩니다. 규정상. 그럼 입금자한테 연락이라도 해주실 수 있나요? 제 연락처를 전달해 주시거나. 그것도 어렵습니다만. 민수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발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생 찾고 계신 분이에요. 은행원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입금자분께 연락을 드려볼게요. 대신 그분이 원하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는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불안했습니다. 연락이 안 오면 어쩌지.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영애 씨 아드님 되시나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 네, 맞습니다. 혹시 저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민수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지혜 님? 네. 제가 그 돈을 보낸 사람입니다. 민수는 즉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김지혜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네, 만나죠. 사흘 후 서울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 민수는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단정한 옷차림에 조심스러운 걸음걸이. 민수 씨? 네, 지혜 씨?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지혜였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신가요? 치매가 좀 있으세요. 요즘은 기억이 많이 흐릿하시고.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를 기억하시지는 못하겠네요. 사실 어머니도 오늘까지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지혜 씨가 있다는 걸. 그렇군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혜 씨 20년 동안 어머니한테 돈을 보내신 거죠? 네. 왜 그러셨어요?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찾은 건 25년 전이에요. 25년 전요? 네. 21살 때였죠. 양부모님께서 제 출생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지혜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왜 날 버렸을까? 나한테 뭐가 문제였을까? 그래서 어머니를 찾았어요. 만나서 따지고 싶었죠. 만나셨어요? 아니요.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나려고 했어요. 주소를 알아내서 집 앞까지 갔죠. 근데요? 어머니를 봤어요. 창문 너머로. 어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사진을 보면서 오래된 아기 사진을. 그리고 계속 미안하다 하시는 거예요. 민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어머니도 힘드셨다는 걸.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걸. 그래서 만나지 않으신 거예요? 네. 만나면 어머니가 더 힘들어 하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요? 어머니가 저를 거부하실까봐. 이제 와서 왜 나타났냐고 하실까봐. 지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잘 사시는지, 그리고 돈을 보내신 거군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어요.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그게 제가 어머니께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였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대로가 좋아요. 어머니도 새 가정이 있고 저도 제 삶이 있으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모르시는 게 나아요. 저를 기억하시면 괴로우실 테니까.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수진과 재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언니가 있었다는 거야?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그리고 그 언니가 20년 동안 엄마한테 돈을 보낸 거야. 세상에. 재훈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혜 씨는 엄마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 왜? 엄마가 괴로워하실까봐.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마음도 이해가 가. 근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세 남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며칠 후 민수는 다시 지혜를 만났습니다. 지혜 씨,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혜 씨에 대해서. 그러시려면 말리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저는 만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어머니가 지혜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시면요? 지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수 씨는 모르실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의 마음을. 저는 어릴 때부터 생각했어요. 왜 나를 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양부모님이 잘 키워주셨어요.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근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항상 비어 있었어요. 지혜 씨, 이제는 괜찮아요. 저도 어른이 됐고 이해하니까요.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근데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직접 만나는 건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어머니 앞에 서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민수는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희는 기다릴게요. 고마워요.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지혜에 대해서 말씀 더 해주세요. 박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하니? 왜 지혜를 입양 보내셨어요? 나는 어리고 무능했어.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었지. 후회하세요? 박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 후회해.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만나고 싶지. 근데 내가 무슨 얼굴로 그 아이를 봐. 나는 그 아이 엄마 자격이 없어.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그리고 민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20년간의 입금, 지혜를 찾은 과정, 그리고 지혜와의 만남. 박영희는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그 아이가 나한테. 내 엄마. 지혜 씨는 엄마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엄마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박영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박영희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부탁이 있어. 뭔데요, 엄마? 지혜한테 편지 좀 전해줄 수 있니? 편지요? 응. 내가 직접 만날 용기는 없어. 근데 하고 싶은 말은 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박영희는 사흘 밤낮을 고민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그리고 완성된 편지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민수는 지혜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혜 씨, 어머니가 편지를 쓰셨어요. 편지요? 네. 읽어보시겠어요?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읽어볼게요. 그들은 다시 같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지혜에게 엄마라고 부를 자격이 있을까?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네.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너무 어렸어. 겨우 23.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였지. 내 아빠는 책임지지 않고 떠났어. 나는 혼자였고 무서웠어. 그래도 너를 키우려고 노력했단다.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면서 너를 업고 다녔지. 근데 엄마는 부족했어. 내가 아플 때 병원비가 없었고, 추울 때 따뜻한 옷을 사줄 수 없었고, 배고플 때 제대로 된 밥을 먹일 수 없었어. 그래서 결심했어. 내가 키우는 것보다 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게 너한테 나을 거라고. 너를 보냈을 때 엄마는 죽고 싶었어. 매일 울었어. 매일 너를 그리워했단다. 하지만 찾아갈 용기가 없었어. 내가 행복하게 잘 크고 있을 텐데 내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내가 나를 원망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냥 멀리서만 기도했지. 내 딸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기를. 그런데 이제서야 알았단다. 내가 엄마를 용서했다는 것. 아니, 용서를 넘어서 엄마를 사랑해줬다는 것.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고맙다. 정말 고마워. 엄마가 너한테 해준 건 없는데 너는 엄마한테 이렇게 큰 사랑을 줬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사랑해, 내 딸. 만나지 못해도 너는 엄마의 딸이야. 영원히. 엄마가. 지혜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민수도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한참 후 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제 답장도 전해주시겠어요? 그럼요. 지혜는 카페에서 곧바로 펜을 빌려 답장을 썼습니다. 엄마에게. 저는 엄마를 원망한 적 없어요. 어릴 때는 서운했죠. 솔직히 왜 나만 버렸을까? 나한테 뭐가 문제였을까? 근데 커가면서 이해했어요. 양부모님이 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그래서 알았어요. 엄마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보낸 거라는 걸. 저는 좋은 부모님 만나서 행복하게 자랐어요.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했어요. 딸도 하나 있어요. 엄마 닮아서인지 예쁘게 생겼어요. 제 딸 이름도 지혜예요. 엄마가 지어주신 이름이니까 그대로 쓰고 싶었어요. 저는 엄마한테 돈 보낸 게 부담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뻤어요. 제가 엄마한테 할 수 있는 게 생겨서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만나지 못해도 엄마는 제 엄마예요. 영원히. 딸 지혜가 민수는 지혜의 편지를 어머니에게 전했습니다. 박영희는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내 딸, 내 딸이.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편지로 마음을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고 지혜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봄날이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들이 갈까요? 어디로? 그냥 공원. 날씨 좋으니까. 박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집 근처 공원에 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박영희는 벤치에 앉아 꽃을 바라봤습니다. 예쁘다. 그쵸?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박영희는 그 여자를 봤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 여자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박영희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박영희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저예요, 엄마. 지혜. 박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혜야, 내 딸. 지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박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지혜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이렇게 컸니? 이렇게 예뻐졌니? 엄마.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46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옆에서 어린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분이 누구야?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야. 내 할머니. 아이는 박영희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 박지혜예요. 엄마랑 이름이 같아요. 박영희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혜. 할머니 손녀. 민수는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진과 재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응? 우리 정말 좋은 언니 생긴 것 같아. 그러게. 그날 박영희는 지혜와 오래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6년간 못다한 이야기들,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들. 해가 질 무렵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 매달 엄마 집에 올게요. 그래 줄래? 네. 이제는 얼굴 보면서 효도할게요. 박영희는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 민수와 수진, 재훈도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누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지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가족. 그날 밤 박영희는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20년간의 입금 기록이 빼곡한 통장. 그녀는 통장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엄마를 잊지 않아줘서.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 돈은 어디에 쓰셨어요? 한 푼도 안 썼어. 네, 쓸 수가 없었어. 그게 어떤 돈인지 알았다면 어떻게 써? 박영희는 통장을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지혜한테 줘. 엄마가 모아놓은 거라고. 엄마, 지혜가 보낸 사랑이니까
지혜한테 돌려줘야지. 며칠 후 민수는 지혜에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엄마가 드리래요. 이게 뭐예요? 누나가 보낸 돈이요. 엄마가 한 푼도 안 쓰시고 모아놓으셨어요. 지혜는 통장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걸? 누나가 보낸 사랑을 엄마가 다시 누나한테 돌려주시는 거래요.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이거 받을 수 없어요. 누나, 이건 제가 어머니께 드린 마음인데 어떻게 다시 받아요? 민수는 웃었습니다. 그럼 누나 딸한테 주세요. 어린 지혜한테.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손녀 교육비로 쓰라고. 지혜는 한참을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고맙게 받을게요. 그리고 누나. 응? 이제 매달 돈 보내지 마세요. 대신 자주 얼굴 보여주세요. 지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약속할게요. 그 후로 지혜는 매주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린 지혜도 함께 박영희는 손녀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지혜, 할머니 닮아서 예쁘지? 아니야, 엄마 닮아서 예쁜 거야. 그래도 할머니 닮았어. 세 세대의 지혜가 함께 웃었습니다. 민수와 수진, 재훈도 자주 모였습니다. 이제는 셋이 아니라 사남매. 누나,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올래요? 그래, 갈게. 우리 집에도 놀러 와요, 누나. 지혜는 행복했습니다. 46년간 그리워했던 가족. 이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박영희도 행복했습니다. 평생 미안해했던 딸. 이제 용서받았고 사랑받고 있어서 어느 날 박영희가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지혜야, 엄마한테 아직도 화나지 않니?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는 너한테 미안해서. 지혜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전 행복했어요. 양부모님 덕분에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좋은 사람들 만났어요. 그리고 엄마도 힘드셨잖아요. 저 하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박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이렇게 착하게 자라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46년의 세월이 만든 상처.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영희 어머니와 지혜의 이야기. 20년간 이어진 익명의 송금. 그 뒤에 숨겨진 딸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비밀을 안고 살아갑니다. 말하지 못한 미안함, 전하지 못한 사랑.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닿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희 어머니는 46년간 미안해했고 지혜는 46년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 전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너무 늦기 전에 전하세요. 기다리는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